안녕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패밀리 부동산 이소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알고 계셔야 되는 몇 가지 Q&A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설명드릴 내용은 정말 많지만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과 몇 가지 질문을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탄, 2탄, 3탄의 순으로 문의 주시는 내용을 계속해서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필요하신 내용만 아래 댓글에 타임표를 보시고 건너서 보셔도 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주택 청약 통장이 필요합니다. 이 통장은 비조정 지역에서는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한데요.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는 통장 가입 후 24개월 경과한 통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2주택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지역에서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비조정 지역에서는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조정 지역에서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청약이 가능하고요.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예치금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표를 참고하셔서 모집 공고일 당일 또는 전일까지 충족시켜 놓으셔야 하는데요. 주택 청약 예치금은 청약하시는 분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를 기준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지역별 예치 금액도 상이하지만 전용 면적에 따라서 예치금이 다른데요. 청약하실 주택의 전용 면적을 미리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예치금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의 전일 또는 당일까지 증액하셔야 인정됩니다. 기한은 청약저축 통장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사전 청약의 개념은 향후 공급될 예정인 분양주택을 일반적인 분양 시기보다 앞당겨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위주, 민간분양은 2기 신도시 위주로 배정되었었는데요. 사전 청약과 본 청약의 다른 점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청약 당첨 시에는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본 청약 시에 계약금을 납부하게 되고요. 사전 청약 시에 모집 공고문의 추정 분양가, 평면도 등도 본 청약 시에 확정된다는 점, 그리고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 해도 본 청약 시까지 사전 청약에 당첨되었던 당시의 조건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당해 지역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건설 지역으로 시, 군, 광역시, 특별시 등의 행정구역을 뜻하고요. 기타 지역은 당해 지역을 제외한 청약 가능 지역을 뜻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거주 기간을 채우셔야 당해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공고문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당해 거주 요건이 기재되니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청약에서 민영주택에는 추첨제와 가점제의 방식이 있습니다. 가점제는 청약 점수가 높은 분들, 추첨제는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요. 청약 신청을 하시면 가점제에서 추첨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점과 추첨을 따로 청약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청약을 넣으시면 되고요.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에 따라서 비율이 다릅니다. 전용 면적에 따라서도 비율이 상이한데요. 대표적으로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평택은 85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에서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적용되고
85 초과는 가점대 30%, 추첨제 70%에서 가점제 0%, 추첨제 100%로 변경된 비율은 9월 26일 이후에 나오는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 관련으로 부부간 세대 분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요점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부는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하셔도 각각 청약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중 한 분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아파트 청약을 한 군데 넣기보다는 여러 곳에 넣고 당첨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청약일이 같은 청약지에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야 하는데요. 먼저 발표되는 곳에 당첨되었다면 나머지 청약한 곳은 자동으로 무효되고요. 발표일이 같은 곳에 중복 청약을 하시고 두 군데 모두 당첨되시면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란 말 그대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상한선을 두어서 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신도시와 택지 지구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의 분양가는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높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공급되는 청약은 저렴한 대신 제한이 있는데요. 며칠 전 국토부에서 발표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지역 중에 경기도 평택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도 이후에 전매 제한에 대한 문의가 꽤 왔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평택시의 고덕 국제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한에는 전매 제한과 의무 거주 기간이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는 대신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내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인데요. 화면 속 표를 보시면 공공택지, 민간택지, 그리고 인근 시세의 분양가 대비에 따라서 3년에서 10년까지의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불법 전매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거주 기간이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일 경우 공공택지는 최대 5년, 민간택지는 최대 3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있습니다. 청약 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서 분상제로 인한 전매 제한이나 의무 거주 기간에 대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당첨 기한과 나의 청약 가점을 청약홈을 통해서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분들에게는 청약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막 청약에 알아보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저도 청약을 계속 넣고 있지만 가끔은 헷갈리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패밀리 부동산은 가족이 함께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